5차례의 현금화 전략을 펼쳤어요. 아쉬운 거는 6월 12일 금요일 거래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지금의 위치는 이젠 차익 실현이 아니다. 5번의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과정에 마이너스 20%까지 시장이 내려왔었죠. 15% 이상의 조정, 16, 17%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 자리까지 되밀릴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6월 12일 기준에서는 조금 더 눌리더라도 비중을 유지한다. 어떤 비중이요? 반도체 100% 비중을 유지하겠다. 잘 보시면은요, 파란 색깔 박스를 전체를 다 쳐드렸어요. 왜냐하면 6월 2일 날 보시면 청산한 종목군들 1일, 2일, 1일, 2일 전부 시가총액 1, 2, 3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 스퀘어 요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4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5위 삼성전기죠. 5위 현대차까지 전부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대처를 하자. 그리고 LG그룹주들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자, 결론은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중요시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은 언제 그러면 강력하게 재편입의 기준을 잡느냐. 언제예요? 6월 11일에. 이미 변동성 매매에서는 6월 5일, 8일, 4일, 9일 이런 날짜에 재편입된 종목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을 전부 어디서? 그렇죠. 6월 11일에 재편입한 것으로 설정 기준을 잡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원익 IFC까지. 다시 보실게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그리고 시가총액 3위 SK스퀘어. 전부 며칠이에요? 6월 11일부터.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도 전부 6월 11일부터 재편입의 기준으로 설정 범위를 갖고 간다. 삼성전기는 한 발짝 뒤에서 좀 놓고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저 재편입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어마어마한 또 SK하이닉스의 어마어마한 슈팅 저점 대비 20% 수준의 반등 탄력.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저점 대비 20%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급격히 움직임을 줬죠. 아쉬운 거는 쭉 뻗어 올라간 이후에 분봉의 기준에서 장 마감 무렵에 훅 하고 깨져버렸죠. 근데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요동치지는 않았어요. 강력한 시세를 내주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간의 거래는 견고했습니다. 10%대 상승 이후에 눌림목 보합권 수준. 그리고 5% 수준의 초강세를 띄었던 일본 니케이 지수도 국내 증시가 미끄러지는 과정 속에서 동반적으로 4%대 후반에 상승해서 3%로 꼬리가 달리고 내려왔지만 재차 바닥으로 내려가겠다 그런 흐름 아니에요. 어쨌건 결론은요. 이런 상한가 종목군들도 HPSP를 빼고 나면은 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전부 상승률 대비해서 꼬리가 최소 3분의 1? 절반 이상 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주력주의 설정 범위는 유지입니다. 반도체 쪽의 기준은 유지입니다. 소부장을 논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은 유지를 하시고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잘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16% 수준 그리고 종목의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20%의 조정 그리고 바닥에서 20%씩 돌렸어요. 그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요자락인데 다시 되밀렸을 때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물론 6월 12일자의 고점 대비해서 7%, 8%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그 정도로 밀려 내려왔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라면 추가적인 조정폭은 극히 제한적이다.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변동률 기준을 감안을 해서 지금부터는 잦은 매매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 자체를
2부 시간에 시황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 이런 흐름. 그리고 반등 이렇게 V자형 패턴이 아닌 N자형 패턴으로의 고점의 돌파. 그러면 신고가에서의 슈팅이 다시금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6월에 10,000포인트. 그리고 9월에 13,000, 15,000까지를 보는 거예요. 대단하죠. 반도체로 수익을 내놓고 엉뚱한 종목에서 내가 회복을 하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밀리고 나니까 어때요? 야, 대밀리고 났는데 역시나 시장 또 끌어당길 거는 시장의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고점을 넘긴다면 역시 반도체구나. 이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띠니까 연동되는 종목이구나.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5월 달에 보시면 상한가 종목이 18종목이나 형성이 됐습니다. 그것도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 그중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시가총액 16조짜리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제주반도체의 두 번의 상한가,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4월 20일, 21일 이틀 연속 상한가 이후에 5월 18일에 상한가.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 젠순왕 방한 기준에서의 로봇 관련주들의 변동성 확장, 상한가, 그리고 6월에도 또 상한가 나오죠. 사막 콘덴서 세 번의 상한가, LG전자, LG전자 기준에 두 번 LG그룹주 상한가의 랠리. 6월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LG전자의 추가적인 상한가, LGCNS의 추가적인 상한가. 근데 중요한 거는요. 6월 1일 날 상한가 간 5종목 중에 LG전자, 두산 로보틱스만 그나마도 상한가에 안착. 나머지는 전부 꼬리가 10% 이상 달립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펀드멘탈적으로 저평가가 아닌 상목에 단기적으로 뭐 LG전자 같은 경우 200%씩 15만 원대 포착 45만 원까지 200%씩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시가총액 뭐 30조, 40조, 50조, 60조 꺾이는 순간 어떻게 한다? 전량차익 실현이다. 그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LG전자는 56%의 폭락까지 단기간에 고점에서부터 회복하기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런 기준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8,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검색해서 뜨는 변동성 종목, 상한가 진입 이후에 따블 가는 그런 종목을 8,000포인트 위에서는 공략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6월 12일부터 종목 검색해서 터져 나온 종목군들을 들여다봤고 공략을 했습니다. 결론은요. 낙폭이 꼬리 달고 내려와서 8,000포인트 초반 8,100, 8,200 이렇게 시장 지수가 늘리고 끝났습니다만 미국장에서 이렇다 할 혼조세가 없다면 바로 주 초반에 또 월요일에 굉장히 강력한 시세 나오겠죠. 당장 6월 15일 날 검색기에서 종목 뜨고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을 나도 다 잡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보면은 자막 계속 나오잖아요. 선착순 100명입니다. 빠르게 종목 검색기 신청하셔서 마지막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군들 상한가 띵동 개장하자마자 띵동 이후에 슈팅에서 삼성 SDS 6월 1일 첫 거래일에 상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꺾여져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요? 띵동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요. 삼성 SDS, 네이버, LG CNS, 띵동 상한가, 띵동 매도 신호, 띵동 고점 대비해서의 폭락. 이 고점 대비 대부분이 30에서 50% 빠집니다. 단기간에. 그러니까 검색기에서 띵동 매수, 초록색 또 특히 진입 빨간색 신호가 나오면 편입의 기준 설정하고 그리고 매도 신호가 나면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재진입의 구간이 15% 이상의 위치이냐 이런 부분도 따질 수 있는 그런 기본 교육은 받으셔야죠.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얼마에 뜹니까? 12만 원에 떴어요. 그리고 좁은 공간의 상한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눌림목 이후에 다시 슈팅 얼마까지 가요? 원익 IPS 18만 3,300원 상한가를 찍죠. 언제? 6월 10일. 이게 얼마에 12만 원대 포착. 지금 이 장에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된 거예요. SK 네트워크스 상한가입니다. 마찬가지. 탈퇴 신호 나오고 재진입 신호 나오는 구간이 몇 퍼센트, 우리는 15% 이상 안 따라붙는다 했잖아요. 그럼 깔끔하게 타입 신호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 차 들여다봐도 된다 이거죠. 테크윙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윙도 4만 얼마예요? 58,600원 써 있습니다만 49,000원부터 포착이 돼서 움직임 나오고 슈팅 나오고 탈퇴,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금 곤두박질 칩니다. 왜? 시장의 변동이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수가 다시 저점으로 밀려 내려갈 때, 그럴 때 다시 11일 날 지수 저점 깨졌잖아요. 그럴 때 49,000원에 다시 매수 신호 나오고 슈팅, 그리고 추가 폭등. 그 흐름 정도만 잘 잡아내시면 된다니까요. HPSP 6월 9일 검색해 뜨죠. 12일 날 상한가 갑니다.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러면 안 되는 게 말씀드렸죠. LG전자 폭등, 고점 대비해서 25% 조정, 여기서 매도 신호 나왔는데 냅두면 가겠지. 결국은 여기서 매도 신호 나오고 LG전자가 상한가 5월 20일 날 상한가 갑니다. 그리고 눌려요. 그러고 나서 비이성적인 슈팅이 이렇게 나왔죠. 2,600개 종목에서 이런 종목 특이하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에서 놓고 보겠다 안 됩니다. 여기서 매도 신호를 안 잡아내니까 25% 손실이 나는 거고 여기서 꺾일 때 매도 신호를 안 잡아내니까 56%의 마이너스 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HPSP가 재차 강력한 시세를 내주고 6월 12일 날 상한가에 진입했지만 탈퇴 신호에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그리고 제 편이 보면 되잖아. 미래에셋생명 마찬가지죠. 11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 12일 날은 하락 반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6월 10일 ISC, 원익 IPS, HPSP 전부 상한가. 문제는 시장이 고점 찍고 장 막판에 꼬리 달고 훅 밀리다 보니까 원익 IPS, ISC도 상한가가 훼손되고 나머지 종목군도 고점 대비 3분의 1 절반 이상의 꼬리가 달렸죠. 그럴 경우에 주력주인, 저평가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이런 ISC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범위에 분명히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이것을 놓치고 하다 보면 고점 대비 막 10% 이상 지금 조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무조건 또 반등 또 혹은 강세가 무조건적으로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응?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매도 신호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을 차익 실현을 통해서 비중을 확실하게 조정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6월 8일 날 HPSP 6월 8일 날 슈팅 그러고 나서 뭐 변동성 확장되어 있는 국면에서의 흐름 출렁출렁거림의 등락 변동폭이 어마어마하죠. 보시면 어때요? 61,300원에 진입, 탈퇴되고 재진입 신호 나온 이후에 상한가입니다. 71,500원. 이거 날짜가 잘못돼 있네요. 그죠? 12일입니다. 71,500원 상한가 12일이에요. 원익 IPS 아까 얼마였어요? 맨 처음에 12만 원대 포착이 됐죠. 그리고 슈팅, 매도 신호, 그리고 조정, 다시금 슈팅. 요것도 지금 12일입니다. 12일이에요. 12일 상한가를 찍죠. 15만 5,500원에서부터 18만 3,300원. 근데 안타까운 건 뭐라 그랬어요? 이 친구도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막판에. 그러고 나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검색기에서 이런 상한가 종목 다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진입 신호, 매수 신호 나오면 검색기에 수십, 수백 종목 뜨는 게 아니거든요. 진입 신호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무료로 다운받은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보시고 진입해서 이런 수익 내시고 고점에서 매도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하시고 한미반도체도 오래간만에 슈팅 나왔죠. 고점 대비 40% 이상 밀리고 나서 40% 이상 밀리고 나서 이제 슈팅 나왔어요. 그러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훌륭한 흐름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해서 얘처럼 40%씩 밀리질 않았어요. 왜? 저평가니까.
돌릴 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 20%씩 돌려주니까 연동돼서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다만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종목이라고 많이 나오는 거 아니죠. 상한가 종목 포함해서 4종목 나왔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탈퇴, 재진입의 신호 없이 깔끔한 탈퇴 기준 22%대 또 23% 수준의 탈퇴,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 초반까지 밀려버립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한 종목은 기술적인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후성 같은 경우에 10,000원대에서부터 진입 공략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최근에 11,700원에 검색기에 강력한 매수 신호가 있었고, 그리고 고점이 22,000원까지 올라옵니다. 22,000원. 이날 6월 8일 날 같은 경우에 17,180원? 이게 6월 8일 맞나요? 어쨌든 탈퇴 신호 형성이 돼서 나와 있는데 이 종목의 고점이 20,050원이 아니라 22,000원이에요. 이것도 10일입니다. 지금 원고를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원고 날짜를 다 잘못 가져놨어요. 전부 12일 날짜입니다. 후성입니다. 퇴코잉입니다. 훌륭하죠? 검색해서 빵 떠주고 나서의 흐름. 탈퇴의 신호까지. 고점 22,000원에서부터 이것도 20,050원이 아니야. 22,000원입니다. 22,000원에서부터. 이런 검색기가 세상에 있어요. 삼성전자까지 검색기에 떴습니다. 6월 10일 날. 그리고 아쉽지만 삼성전자도 매도 신호 나왔어요. 다만 우리는 그 매도 신호 이후에 어디까지 밀릴까? 그 밀림 조정의 기준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해석하지 않는다. 제한적으로 본다. 그래서 5월 10일 이후에 거의 매주 재편입 차익 실현을 반복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는 비중을 유지, 100% 반도체 유지. 그리고 변동성 종목은 6월 10일 기준으로 검색에 뜬 종목 위주에서 공략. 그죠? 그리고 월요일에도 8,000포인트 이상의 공략을 할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6월 2일 날 LG전자의 정점에서 매도의 신호가 잡혔어요. 그리고 실질 매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전략 부분을 나중에 보셨다. 아, 나 함께 했으면 나도 수익일 텐데.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자막 나오는 대로 접속하시면 돼요. 그럼 24시간 함께하는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 무료로 들어오셔서 이런 전략 부분들 다 들어가시면 되죠. 자, LG전자 3번의 상한가입니다. 근데 펀더멘탈이 매출이 100조에 달하는 종목이 영업이익이 3조 4조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 4%라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말이 안 되죠. 엔비디아가 70%에 달하는데 영업마진이. 그러니까 판관비 조금 증가하면 적자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기간에 200%씩 올라왔다? 기술적으로 봐야죠. 그 과열 속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정점 인식이 잡힌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꼬리 달리고 음봉. 또 자체적인 갭상승 이후에 음봉. 검색기에서 떠서 14만 원, 15만 원에서부터 들어가신 거라면 충분하게 200%의 수익이 달성된 거잖아요. 그럼 왜 매도 신호를 안 따라해요? 처음에 변동성이 확장될 때에도 슈팅 이후에 차익 실현 욕구만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크게 확장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한 이후에 한 템포 물러서서 관망.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뜬다 그러면 또 편입의 기준. 그게 어마어마했다니까요. 조금 이따 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 검색기 얼마요? 15만 4천 원. 얼마가요? 46만 원, 47만 원. 응? 얼마에 떠요? 17만 원. 이런 검색기, 이런 훌륭한 검색기. 삼성전기 여기서부터 얼마가요? 210만 원. 단기간에. 검색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수동적이냐고.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검색기 무료로 신청하시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무료 오픈 채팅방에도 들어오셔서 전략 받아 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 나올 때 편입해서 더블 수익, 따더블 수익까지 다 내고 매도 신호가 이렇게 명확히 나올 때 차익 실현도 단행을 하고 그래야만 이런 고점에서부터의 흐름을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잡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매도 신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강력한 상한가라면 이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 수익, 그리고 누적적인 수익, 전량 매도. 빠르면 여기서도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고점 대비 56%의 폭락, 반등 살짝 나오다 다시 꼬리 달려버리죠. 신뢰도가 없잖아요. 우리도 검색해 떴기 때문에 6월 10일 낙폭과대주로서 한번 접근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매도가 돼버리죠. 손절이 돼버리죠. 그랬을 때 반도체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저점 편입으로 기준 잡고 들여다볼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얘는요, 저 바닥에서부터 아직도 60% 폭등이 나와 있는데 실적 개선은 없어요. 꿈에 부풀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흐름의 기준. 40년 된 증권카드예요. 7번의 실전투자대회 우승. KLX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진행할 정도로 검증이 되고, 증권사 본사에서 삼고초려해서 윤정도의 교육도서 10권 압축한 수식, 30여 가지 수식을 받아갔죠. 그걸로 검색기 만든 거예요. 사설업체처럼 개인 홈페이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증권사 본사에서, 유일하게 증권사 본사에서 안정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종목 검색기. 윤정도의 수식을 바탕으로. 띵동 어떻게 돼요? LG전자 15만 원부터 46만 원, 47만 원까지. 이 수익 다 가져가셔야겠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하는 게 후회하는 게 뭐예요? 매도죠. 매도의 기능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놨더니 최고점에서 자동 매도로 수익을 완전히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어떻게 수익이 나고 어떤 종목이 검색해 뜨고 검색해 뜨는 이후에 상한가 그리고 따블 따따블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